평행우주간의 인물이동과 본격적으로 악과의 충돌이 벌어지기 시작한 더킹 11화였습니다. 이님은 정태열의 도플갱어인 루나를 붙잡은 뒤 루나와는 달리 가족의 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정태호를 보여주며 새로운 인생을 주겠다고 그녀를 회유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삶을 주마. 그 삶이 갖고 싶으면 그저 끄덕이면 된다. I'll give you a new life, just not if you want that life. 이님이 루나를 회유하기 위해서 한 말인데요. 더킹에서의 모든 멋진 대사는 배우 이정진에게, 재미있는 명장면은 다 배우 우도환에게 몰려있는 인상을 받을 정도입니다. 한편 구청리는 전 남편인 투옥 중인 대기업 총수의 비서실을 통해 해운대 총격 사건 당시의 사진을 입수하고 전혀 나이를 먹지 않은 이림의 모습과 그동안 본인에게 보내졌던 대한민국 신문의 연관성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한편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대한제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장현진은 투지폰의 행방을 경무에게 전달한 뒤 살해당합니다. 다시 한번 수사에 실마리를 잃어버린 태율과 신재는 납골당 CCTV로 이곤 도플갱어인 이지훈의 어머니 정정혜를 찾아 나섭니다. 이림에게 살해당한 부영군의 시신 부검 결과를 보고받던 이곤은 이림이 부영군에게 남긴 반지를 던지던 중 시간이 다시 한번 멈춘 것을 발견하고 누군가가 이동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강신재는 자신을 계속해서 미행했던 이림의 신복 경무의 덜미를 잡게 되고 혈투 끝에 투지 전화기를 입수하게 됩니다. 이곤은 꾸준한 수사 끝에 부영군이 살해하기 직전 이림의 본거지인 어수서점에 들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수하들을 동원하여 어수서점을 덮친 뒤 경무의 대한민국 도플갱어를 살해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인원들이 이미 세상을 오고 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정태열은 우연히 구청리의 대한민국 도플갱어를 발견하고 뒤를 쫓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넘은 루나에 의해 납치를 당한 뒤 대한제국에 버려지게 되는데요. 이때 미지의 소년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대한제국 길 한복판에서 백마를 타고 달려온 이공과 그의 수하들의 도움으로 다시 한번 극적의 재회를 하게 됩니다. 더킹 이번 화에서도 역시나 과도한 PPL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요. 너무 자주 대놓고 광고를 하다 보니 스토리에 몰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쯤 되면 작품이 주가 아니라 광고가 주가 된 것처럼 느껴질 지경입니다. LED 마스크, 가이 멀티밤 및 미스트 광고, 엘리 커피샵, 조지아 크래프트 커피. 특히 화장품 광고의 경우 그냥 화면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깨알같은 광고 멘트들이 등장하여 보는 이들을 많이 불편하게 했습니다. 이미 지난 영상에서도 더킹 영원의 군주의 결말을 예고했습니다. 그 그림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는데요. 자신에게 꽃을 주고 사라진 이곤을 놓고 정태열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알 수 있었다. 그는 다른 세계가 아니라 다른 시간 속에서 왔다는 걸. 아마도 아주 많은 것들을 결정한 어느 날일 것이다. 즉 이곤이 단순히 같은 시간대의 두 세계를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지난 편에서 더킹의 세계관의 실질적인 신과 같은 존재일 거라 추측했던 소년도 그 정체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다른 세계를 넘어가는 루나에게 소년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뭘 훔치러 가? 넌 신이 있다고 믿어? 그럼 난 벌받겠다. 근데 그 요요 말이야. 왜 붉은 실이야? 내가 엮었거든. 그런 말은 어디서 배웠어? 다시 엮어. 끊어질라. 루나가 정태열의 삶을 훔치러 간다는 것을 단번에 알고 있는 소년. 그리고 자신이 운명을 상징하는 빨간 실을 직접 엮었다고 말하는 그는 사실상 본인 입으로 본인의 존재를 말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뻔히 보이는 부분을 등장인물인 이림도, 루나도, 정태율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지나친다는 사실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사이다 없이 고구마를 100개 삼킨 것과 같은 답답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제국으로 납치된 정태일과의 대화에서 난 위험을 알려 그리고 적병을 물리치지. 뭐라고? 근데 너 이쪽에도 있구나. 난 하나야. 내가 갔던 거야. 균형을 잡는 거야. 적이 너무 많잖아. 너 뭐야? 누구야? 이렇게 위험을 알리고 적병을 물리치는 존재. 익숙하지 않나요? 예전 만파식적과 한 쌍을 이루는 사인검을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을 더듬어 사인검의 소명을 다시 떠올려보면 하늘은 정을 내리고 땅은 영을 도우시니 해와 달이 모양을 갖추고 천천히 형태를 이루며 번개가 몰아치도다. 현자를 움직여 산천의 악한 것을 물리치고 현묘한 도리로서 베어 바르게 하라. 즉 번개가 치면 내가 움직여 악한 것을 물리쳐 세상을 바로잡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된 요지였습니다. 특히나 아더왕, 엑스칼리버를 뽑는 장면, 검에 대한 큰 집착을 보였던 이 소년이 바로 사인검이 임무라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충분히 드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멈춰있는 시간을 꾸준히 계산하던 이고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속도면 62번째에는 하루가 멈춘다. 그리고 정태일과 나의 세계는 영원히 멈춘 순간이 온다. 즉 차원이동의 횟수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 차원이동에 따른 부작용인 멈추는 시간은 제곱의 숫자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언젠가는 더 이상 차원 간의 이동을 하면 안 되는 시점이 올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도 예고했듯이 이런 차원의 공간에 갇혀 영원히 늙지 않고 존재할 이곤이 영원의 군주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 제법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결말은 정해졌지만 그래도 그 전까지 아직까지도 별다른 케미가 느껴지지 않고 있는 두 주인공 간의 로맨스가 어느 정도의 애잔함을 남겨줄 수 있을 거라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사실상 더킹의 숨은 진 주인공이나 다름없어진 우도환이 연기한 조연과 은석, 그리고 차원을 넘어간 구총리 사이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전 사실 메인 스토리보다 이 부분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더킹 12화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전지전 미드 시점 라이언 킴이었습니다.